안녕하세요. 저는 머신러닝을 적용한 산림 미세먼지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수연구센터 김태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발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 중 미세먼지로 인해서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시로 유입된 대기 중 미세먼지들은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흡수, 흡착, 차단을 함으로써 대기질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런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주목하여서 현재 4개 지점에서 모니터링을 4개 지점의 측정 넷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산림 내부에서 측정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서 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예측 모델은 높은 정확도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 내부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상 요소와 미세먼지 자료들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산림 미세먼지 먼저 연구 방법입니다.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학원에서 구축한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이라는 것은 이 독일 그림사에서 개발한 EDM365라는 장비를 활용하여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 미세먼지의 입자의 미세 입자의 직경물 수농도와 질량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10분 간격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24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장비를 활용하여 저희가 동대문, 시화, 양재 그리고 경기 용인 지역에서 4개 지점, 12개소의 측정넷을 구축을 하여서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로는 미세먼지 입자별 크기가 분석을 가능하고 VOC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물의 숲 내부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생물 유래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BVOC와 인공 유래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ABOC를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장비는 그것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저희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에서는 측정되는 기상인자와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는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대상 기간으로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측정된 기상 자료와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대상 지역으로는 저희 측정넷에서 좀 지역적인 특성을 구분하여서 4개의 지점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도심 지역인 청량리 지점, 그리고 시화 주거 지역, 그리고 양재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 지역 완충숲인 홍릉 그리고 시화 차등 녹지입니다. 산업공단 도시숲은 시와 공단을 선정을 하였고 도시외곽 산림 지역으로는 고메 시험림을 선정하여서 이 지점에서의 머신러닝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수행하고 그것에 측정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사용된 머신러닝 기법으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과 ANN 기법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관측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관측 데이터 같은 경우는 관측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측정 자료가 좀 비균절성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관측 장비가 실제로 환경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오차는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꼭 품질 관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데이터의 품질 관리는 저희는 중위 절대편차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상값을 판단을 하는데요. 연속된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상한값과 하한값을 넘어가는 데이터는 이상치로 판단을 하면서 제거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상치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적용한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를 위한 기준선을 정의하는 모델로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점이 나타났을 때 경계를 어느 쪽으로 서악하는지 확인하고 분류를 하는 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두 개의 분류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새로운 점이 나타났을 때 어느 쪽 분류를 속하는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SVM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예측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특성으로 잡고 그것에 대한 패턴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그런 예측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라는 ANN인데요. 신경 세포의 뉴런을 추상화한 방법으로서 먼저 생물체에서는 뉴런에서 전기적 신호가 입력이 된다면 소마에서 입력된 신호를 확산을 거쳐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ANN에서는 똑같이 벡터의 형태로 입력된 X 데이터를 W와 B로 확산하여서 이를 개선하고 아웃풋으로 Y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계산하는 개념인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저는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것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모델 검증 같은 경우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K겹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K겹 교차 검증은 전체 데이터를 K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눈 다음에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K번 반복하는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세트가 있을 때 4개의 세트는 트레이닝으로 쓰고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하고 마지막 5번째 세트를 테스트를 하여서 검증을 하는 것을 계속 테스트 셋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K번 반복하는 것으로 특정 평가 데이터셋에 과적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반복 횟수가 많기 때문에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10반복을 수용해서 모델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가 특정 넷에서 측정되고 있는 관측 기상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지점에서 뚜렷하게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고 유사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심 지역과 산림 지역으로 나눠서 기상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도심 지역보다 산림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온도가 조금 더 낮고 습도가 높으며 풍속이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기상 입력 자료로 활용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측정넷에서 측정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측 데이터입니다.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에서 지점별 평균 농도를 비교한 결과 산림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홍릉이나 시와 차단숲 같은 경우가 다른 지점보다 좀 더 낮은 농도를 보이면서 낮은 농도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기간 동안의 평균 농도를 보았을 때도 전체적으로 산림 지역인 홍릉, 고맥, 시와 차단숲 같은 경우 지점에서 좀 더 낮은 농도를 보이는 것, 낮은 농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전체 지역을 도심 지역과 산림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을 보시면 산림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 중에 저희가 측정넷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그것을 결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ANN 데이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SVM을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실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의 패턴은 따라가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 농도에서 이벤트성으로 좀 고농도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NN과 SVM을 비교를 해보면 ANN보다는 SVM이 조금 더 높아지거나 급격하게 낮아지는 부분을 조금 더 잘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측정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와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계산된 전체 평균 농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평균 농도 같은 경우는 ANN이 평균 농도의 차이는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의 전체 평균과 ANN을 가지고 계산한 전체 평균 농도를 비교를 한 데이터인데요.
오히려 전체 평균 미세먼지 농도 차이는 AN에서 좀 더 그 차이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ANN의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앞서 보여드린 그림을 보시면은 ANN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거동은 따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뭐 고농도가 나타날 때나 저농도가 나타날 때를 급격하게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다음 결과를 보시면 이거를 통계 분석을 하였을 때 RMS나 R값 같은 경우가 그 ANN보다는 SVN이 좀 더 잘 예측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SVN과 ANN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오차는 RMSE 같은 경우는 SVM이 더 낮게 나타나고, 상관성은 R값 같은 경우는 오히려 SVM이 더 높고 IOA 값이 또 SVM이 더 높은 것이 나타나면서 모델 성능은 SVM이 좀 더 예측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드리고 좀 더 향후 저희가 어떻게 연구 방향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 미세먼지 측정 넷을 구축을 하여서 현재 동대문, 양재, 그리고 시화, 그리고 경기 용인 지역 4지점에서 12개소의 구축을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와 기상 데이터를 관측하는 산림 미세먼지 측정 넷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20지점 60개소까지 측정을 설치 지점을 확장시킬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제주도 지역과 또 일산 지역과 서울 관악산 지역까지 확장되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추가적으로 60개소까지 이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미세먼지 측정의 데이터를 품질 관리를 했을 때 비균질성 미세먼지 관측 자료를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상치 및 결측치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측치 및 이상치 제거 품질 관리 프로그램은 저작권 등록을 하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본 연구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예측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ANN 예측 모델보다는 SVM 예측 모델의 성능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좀 더 잘 따라하고 있다, 좀 더 잘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산림 미세먼지 측정 넷은 현재 10분 간격으로 4지점 12개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으며 이 관측되고 있는 자료를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측정 넷에 관측된 기상 자료와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훈련 평가하였습니다. 평균 농도 비교 시에는 AN이 좀 더 차이가 적게 나타났지만 통계 분석 결과 SVM의 측정에도 적게 나타났고요. 통계 분석 결과 RMSE는 SVM이 더 1.73 더 낮게 나타나고 상관성은 0.08 정도 높으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SVM이 잘 모사를 하고 있으며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는 SVM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